이, 2026년 아파트 시장, 어디는 버티고 어디는 흔들리는가. 강남 4구, 마용성, 강북에서 그 한강벨트 지역, 그 다음에 이 강북, 수도권, 이제 같은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6년 아파트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다 같이 오른다. 강남 오르면 결국 수도권도 따라간다. 이제 이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지금 시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강남 4구, 마용성, 강북,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각기 다른 이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2026년 아파트 시장의 핵심은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아니라 차별화입니다. 어디는 버팁니다. 어디는 흔들립니다. 어디는 거래가 끊기고 어디는 전세난 때문에 다시 매수 수요가 생깁니다. 오늘 이 흐름을 복잡하지 않게, 그러나 핵심은 놓치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 4구, 비싸도 버티지만 아무나 못 들어간다. 여러분,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4구는 여전히 기준 시장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 네 지역은 학군, 직장, 재건축, 자산가 수요, 희소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는 대치, 압구정, 청담, 삼성, 개포를 중심으로 학군과 자산가 수요, 재건축 기대감이 강합니다. 서초구는 반포, 잠원, 서초, 방배를 중심으로 고급 주거지 성격이 강하고, 송파는 잠실, 가락, 운정생활권을 중심으로 시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두껍습니다. 강동은 고덕, 상일, 둔촌을 중심으로 신축 대단지와 시수요가 붙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거입니다. 강남 4구가 강화도에서 예전처럼 무조건 오르는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강남권은 규제, 대출, 세금, 실거주 요건이 한꺼번에 걸린 시장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는 대출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이제 돈 조금 모아서 대출 끼고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라 현금 보유력이 있는 사람이 장기 보유로 버티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 말은 강남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남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의 보유력이 강하고 학군과 직장 소유가 계속 있고 재건축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거래입니다. 가격은 버티는데 거래가 줄어드는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매수자는 규제와 대출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장은 조용해집니다. 강남 4구를 볼 때 이 5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전세가가 받쳐주는가. 둘째, 재건축 기대감이 실제 사업성으로 연결되는가. 셋째, 대출 없이도 버틸 수 있는가. 넷째, 세금과 보유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다섯째, 최소 5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강남은 끝난 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패 시장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강남은 강한 시장이고 비싸게 가격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 마용성, 강남 대체지지만 가격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마포, 용산, 성동, 이제 마용성 지역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중간 시장이 아닙니다. 강남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서초, 송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북 외곽으로 가기는 싫습니다. 직장은 여의도, 광화문, 종로, 강남에 있고 맞벌이 부부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또 신축 아파트, 한강 접근성, 생활 편의성도 원합니다. 이 수요가 모이는 것이 마용성입니다. 마용성 핵심은 강남처럼 전통 학군이 아닙니다. 마용성은 직주 근접에 한강 벨트, 신축 희소성, 그다음에 고소득 맞벌이 수요로 움직입니다. 마포는 여의도와 광화문 접근성이 좋습니다. 공덕, 아현, 대흥 일대는 직장인 수요가 강합니다. 성동은 성수, 왕십리, 옥수, 금호를 중심으로 강남 접근성과 한강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용산은 항남, 이촌, 서빙고, 용산역 일대를 중심으로 고급 주거와 개발 기대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영성도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보다 싸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영성도 역시 이 가격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강남 대체수가 붙으면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조정장에서는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이 가격이면 차라리 강남으로 기다렸다 강남으로 가지. 이 정도면 너무 오른 것 아닌가. 대출까지 막히면 누가 받아줄까. 그래서 마영성은 좋은 시장이지만 매수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영성을 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진짜 직주 근접인가. 둘째, 신축 또는 준신축 희소성이 있는가. 셋째, 한강 도심생활권 프리미엄이 실제로 있는가. 이 세 가지 확실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마영성이고 역세권이 약하거나 단지 규모가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면 고점에서 오래 묶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영성은 강남 대체지입니다. 하지만 싸게 사야 좋은 시장입니다. 비싸게 사면 강남 대체지가 아니라 다른 고점 시장이 되죠. 다음은 가장 일반인들하고 서민들에게 보편화된 강북 지역입니다. 전세난이 매매로 옮겨 붙을 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강북 시장은 강남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마영성처럼 고급 주거지 이미지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강북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북은 실수요자의 가격 저항선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중랑, 동대문, 서대문 이 지역들은 투자자보다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대출과 소득을 계산하면서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강북은 가격이 오르면 바로 저항이 생깁니다. 이 가격이면 굳이 사야 하나? 대출이자 감당되나? 전세로 더 버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계산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북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가 오를 때입니다.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부담이 커지고 이사 갈 집이 줄어들면 실수요자들은 고민합니다. 계속 전세로 살아야 하나? 차라리 집을 사야 하나? 이 심리가 생기면 강북 매매 시장이 움직입니다. 강북은 강남을 따라 무조건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강북은 전세난이 매매 수요로 옮겨볼 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강북이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역세권 대단지,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 학군이 괜찮은 곳,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또 지역적인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버팁니다. 반대로 역에서 멀고 단지가 작고 노후도가 높고 주차와 관리 상태가 약한 단지는 상승장에서 덜 오르고 조정장에서는 먼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강북을 볼 때는 이 네 가지를 봐야 합니다. 지하철 접근성, 전세 수요, 단지 규모와 관리 상태, 향후 정비 사업 가능성. 결론은 이렇습니다. 강북은 투자자의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시장입니다. 전세가 오르면 움직이고 대출이 막히면 멈추고 입지가 약해지면 오래 쉬어갑니다. 다음 수도권, 서울 옆이라고 다 오르지 않는다. 여러분, 수도권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서울 옆이니까 괜찮다. 이제 이 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울이 오르면 수도권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수도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앞으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서울 대체 핵심지, 교통 호재 기대지, 공급 부담 지역, 과천, 분당, 판교, 광명, 하남, 용인, 수지, 수원, 영통처럼 서울 접근성, 일자리, 학군, 교통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버틸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이 너무 비쌌을 때 대체 수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 경기권은 다릅니다. 교통이 멀고 일자리가 약하고 입주 물량이 많고 전세가 약하면 매매 가격이 쉽게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공급입니다.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신도시 느낌도 나고 새 도로와 새 상권도 생깁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세부터 흔들립니다. 전세가 흔들리면 집주인이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전세가 약하면 매매도 약해집니다. 수도권을 볼 때 호재만 보면 안 됩니다. GTX, 지하철 연장, 산업단지 개발 계획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호재가 없어도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 할 곳인가?
수도권 실수요자는 이 5가지를 봐야 합니다. 서울 출퇴근이 실제로 가능한가?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지 않은가? 전세가가 받쳐주는가?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인가?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도권은 모두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서울 대체 핵심지만 버티고 외곽과 공급 부담 지역은 오래 묶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아파트 매매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인 전월세 문제. 이게 매매보다 먼저 봐야 할 시장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시장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매매 가격만 봅니다.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빠졌냐, 실거래가가 얼마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먼저 봐야 할 것은 전세입니다. 전세가 안정되면 매매는 쉽게 폭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전세 풍기 현상이 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전세금 또 올려줘야 하나. 이 월세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세의 이 희소성 때문에 월세 금액이 너무 상승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아파트 사지 하는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전세난은 매매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2020년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고 전세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가 매수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매매가 폭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더 복잡해집니다. 전세난은 있는데 대출은 막혀 있고, 그래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집주인은 버티는데 거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가 강한 곳은 버티고 전세가 약한 곳은 흔들립니다. 전월세 시장을 볼 때는 이 4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전세 물량, 입주 물량, 월세 전환 흐름, 대출 규제.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세는 매매 시장의 선행 신호입니다. 전세가 받쳐주는 곳은 버티고 전세가 약한 곳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아파트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갈라지는 시장이다. 감락 사고는 비싸도 버티는 힘이 있고 추후에 상승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와 세금, 대출 제한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마영성은 강남 대체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만큼 가격 부담도 좀 따져보셔야 돼요. 강북은 이 전세난이 매매 수요로 옮겨 붙을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수요의 증가로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큰 지역이죠. 하지만 실수요자의 소득과 대출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수도권은 서울 접근성이 있는 핵심지만 살아남습니다. 외곽은 입지와 공급 부담 때문에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 매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다 내린다만 볼 때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인가, 어떤 수요가 있는가, 전세가 받쳐주는가, 대출이 가능한가, 입주 물량은 어떤가, 보유한 현금 흐름이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구조를 읽으셔야 돼요. 2020년 아파트 시장, 어디는 버티고 어디는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읽는 눈이고, 추후 동영상에서 상세한 내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이 아파트 공급 물량이 태부적이라는 게 이 아파트 가격의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